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인공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와 군집분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마이닝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 이제부터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본 강의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신경망과 군집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주어진 현상의 단편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태양광 출력을 예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출력을 예측할 때 출력값은 태양광이 예측날, 시간대별로 얼마만큼의 발전을 할지에 대한 발전량입니다. 태양광 발전량 결과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인 기온, 습도, 구름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량이 많다고 하면 일사량이 부족할 것이고 그만큼 태양광 발전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학습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경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고 이것이 웨이트 밸류를 정의하여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상 데이터는 기온, 습도, 구름량의 입력값과 태양광 발전량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 기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무수히 많은 입력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셋이 있어야 하고 통신 불안정과 장애 등으로 인해서 입력 데이터 중 이상값이 발생했을 때 보정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신경망 기법이 신경체계와 유사하여 이제 신경체계와 비교를 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체계에서 수상돌기가 입력 데이터이고 축색돌기가 입력 데이터의 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 신경계와 이제 인공 신경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간의 유사점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공신경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떤 로직으로 구현되는지 각 종류별 인공신경망 간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인공신경망으로는 싱글 뉴럴 네트워크이고 가장 간단한 구조의 인공신경망 종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싱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구조를 전제로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화해지는 인공신경망 종류로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싱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싱글 뉴럴 네트워크는 그림에서와 같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각각 한 개씩, 즉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는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DNN,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이제 뭐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의에서와 같이 이제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는 이제 웨이트 밸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도 웨이트 밸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 레이어의 각각에 대해서 x1, x2, x3에 대한 뉴런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뉴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히든 레이어에도 H1부터 H4까지의 뉴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에도 Y1, Y2 값이
이제 이 y1, y2 값을 예측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y1, y2 값을 어떻게 도출하느냐를 이제 좀 계산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인풋 레이어의 뉴런과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 밸류 간의 선형 결합을 한 뒤에 여기서 H1 하나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H1을 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H2, H3, H4를 구하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또 뉴런 값과 이제 이 사이 인풋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 웨이트 밸류 값, 이 값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면 곧 예측되는 y1, y2 값이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산되는 과정을 보드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보드 칼큘레이션 통해서 예측되는 출력값을 구하게 됐을 때 예측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과 저희가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 값들, 이 중간에 웨이트 밸류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하고 웨이트 밸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셋을 활용해서 웨이트 밸류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웨이트 밸류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포워드 칼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든 레이어 뉴런값과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값들, 출력값을 즉 연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값과 인풋 아웃풋 셋, 그러니까 예측되는 값과 실제 아웃풋 값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차이 값을 웨이트 밸류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포워드 칼큘레이션을 반복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웨이트 밸류와 입력값의 선형 결합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워드 칼큘레이션에서의 실제 출력값과 인풋 아웃풋 셋의 목표 출력값과의 차이값을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값을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곧 에러겠죠. 차이값이 그 에러값을 이제 웨이트 밸류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밸류에이션의 우측값으로 웨이트 밸류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고 다시 보드 칼큘레이션 즉 이 이밸류에이션 에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오차 내에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멈추게 되고 그때 웨이트 밸류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예측 값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포워드 칼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넷 칼큘레이션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넷 칼큘레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즉 인풋 레이어에서 웨이트 밸류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의 뉴런값과 웨이트 밸류 값의 선형 이제 결합 즉 넷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값의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펑션을 씌우게 되죠. 이 값 펑션을 씌우게 돼서 이제 H1, H2, H3, H4 이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y1, y2 값을 도출하기 위한 넷 칼큘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면은 y1, y2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싱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포워드 칼큘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포워드 칼큘레이션의 결과, 즉 예측값이겠죠. 입력하고 아웃풋, 이 셋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정의가 인풋이 어떤 경우일 때 아웃풋이라는 어떤 예상되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웨이트 밸류에 따라서 예측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 예측되는 결과를 이제 y1 다시 y2 다시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예측, 실제 출력값이겠죠. 이제 입력과 아웃풋의 셋이 있겠죠.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셋이 있는데 그 y1, y2라고 하게 되면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차를 이밸류에이션 팩터 이제 y1, y2에 뺀 거의 제곱을 각각을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트 밸류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 웨이트 밸류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에러가 값이 최소화되도록 이제 웨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스를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웨이트 밸류의 변화에 따라서 에러 값이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웨이트 밸류에 이런 에러 값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웨이트 값을 이제 도출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DNN은 이제 SNN만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은 그냥 이제 히든 레이어가 이제 하나가 아닌 이제 2개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좀 확정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웨이트 밸류의 계산 그런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교한 이제 출력 값들을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이제 싱글 뉴럴 네트워크와 좀 이제 다른 부분은 이런 히든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넷 칼큘레이션을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도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산적인 측면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N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SNN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웨이트 밸류를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이제 한 번 더 과정이 그 히든 레이어가 늘어난 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히든 레이어 증가로 이제 인풋 아웃풋 간에 이제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웨이트 밸류 개수가 증가하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는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버핏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오버핏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 그리고 인풋 아웃풋 데이터셋이겠죠. 에만 적합하도록 웨이트 밸류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데이터 분포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는 이와 같은 두 번째의 그래프겠죠. 이와 같은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까 웨이트 밸류와 웨이트 밸류 값들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값으로 정의가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언더피팅은 이제 이거는 아직 웨이트 밸류가 덜 학습이 돼서 이제 결과 값들이 좀 오차가 나는 건데요. 오버핏이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치우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교하게 이제 값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려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하는 그런 웨이트 밸류 값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좀 더 이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좀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핏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 이제 학습 단계에 적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드롭 아웃이라는 방법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롭 아웃이라는 부분입니다. 히든 레이어 일부에 이제 웨이트 밸류 값을 제외시킨 어떤 변이라고 하겠죠. 이런 유령 값들을 계산할 때 삭제를 하는 이 부분을 빼는 형태로 이제 드롭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형태로 이제 웨이트 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런 오버핏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